네, 1차전 경기 전부 끝나게 되었고요. 네, 제가 1차전 경기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여기 소집 명단이 나와 있고요. 일단 경기 결과부터 얘기해 드리자면은 어,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전이었잖아요. 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이기면은 도쿄올림픽에 진출하게 되고 중국이 이기면 중국이 진출하게 되는데요. 네, 아시아의 현재 도쿄올림픽 티켓 수가 두 장이에요. 두 장인데 말 그대로 지금 도쿄올림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국인 일본이 자동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티켓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편 플레이오프에서는 베트남하고 호주가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호주가 이기게 되면서 호주가 올라갔고요. 남은 하나의 티켓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는 홈 어웨이드 경기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홈 원정으로 1, 2차전 나누어서 진행하고요. 역시나 원정 다득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는데 일단 첫 경기에선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했고요. 제한적인 관중 입장이 허용됐었고 몇몇 중국 관중도 보였고요. 우리나라 관중분들도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만큼 관중이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경기는 4월 8일 목요일 4시 경기로 열렸는데요. 방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데요. 일단 선발 명단은 김정민 골키퍼, 박세라, 임선주, 홍혜지, 심서연, 수비진, 그리고 이영주, 이민아, 장슬기, 강채림, 지소연, 추효주 선수가 선발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교체는 총 3명까지 교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체 카드로는 손아연 선수랑 이금민 선수랑 여민지 선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일단 잘 싸웠어요. 일단 평가를 하자면은 못한 게 아니에요. 경기 내용은 지긴 졌는데 중국이 그건 잘해서 진 거고요. 어, 중국이라고 남자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여자 축구도 남자 축구로 대입시켜가지고 중국한테 1대1로 졌어? 엄청 못하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남자 축구 얘기고요. 여자 축구에서는 중국이 브라질입니다. 물론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 선수들을 많이 중국인으로 이제 많이 귀화시키고 있는데요. 자, 뭐 어찌됐든 여자 축구에서는 중국이 브라질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팀이에요. 월드컵 안에서도 작년 프랑스 월드컵 때 아시아 팀이 좀 이제 힘을 못 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월드컵 안에서도 강호로 손꼽히는 팀이었어요. 애초에 아시아가 지금 완전히 헬이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자 축구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아시아 이제 여자 축구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인프라가 좋아요. 물론 남자 축구에 비해서 떨어지겠지만 여자 축구 안에서만 본다면은 상당히 아시아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축구, 아시아 여자 축구에서 남자 축구, 그러니까 유럽 남자 축구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유럽 남자 축구나 뭐 남자 축구에서 뭐 남미 예선할 때 월드컵 예선 보시면은 남미 예선 빡세거든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콜롬비아도 있고 잘하는 팀이 많고 특히나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강팀이라고 불린 국가가 다음 월드컵 때는 진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강팀이 많기 때문에 유럽은 국가도 많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상당히 가기 힘들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자 축구에서도 아시아 축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못하는 건 아닌데 굳이 따지면은
강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호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치만, 네, 상대가 중국이다 보니까, 네, 경기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에도 밀렸어요. 확실히 중국 선수들이 피지컬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공을 이제 딱 잡았을 때 안 뺏겨요. 우리나라 선수랑 네, 중국 선수랑 차이를 네, 좀 말하자면은 네, 이거 차이를 네, 이게 리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한번 잡았을 때 이제 점유를 해줘야 되는데 점유를 못 해줘요. 점유를 못 해주고 네, 물론 이게 콜린벨 감독님이 이제 빌드업을 강조시켜가지고 팀이 이제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좋아진 건 맞아요. 네, 그치만, 네, 그거랑 피지컬은 별개입니다. 피지컬은 선수 개인 능력이고, 빌드업은 팀 전체 능력이에요. 확실히, 네, 많이 다르고요. 피지컬에서 밀리다 보니까, 빌드업으로 뭔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네, 상대 중국 선수의 압박에 쉽게 밀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미스도 몇 번 나오고, 상당히 위험한 찬스도 있었는데, 김정민 골키퍼가, 네, 잘 막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 상대로 잘 막은 거고요.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도 네, 우리 팀 수비진의 클리어링 미스로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상황에서 한번 김정민 골키퍼가 잘 막아내긴 했는데 네, 세컨볼 상황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수비수가 앞에 중국 선수 3명이 넘어지자 전부 멈췄어요. 네, 축구라는 게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 때까지 계속 뛰어야 돼요. 상대 선수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태도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별로 좋은 행동 아닌데 그래가지고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뒤에 돌아뛰는 선수가 그대로 골을 넣었어요. 어찌 보면은 네, 수비 라인의 미스죠,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어찌 보니까. 네, 하지만 네, 얼마 안 돼서 강채림 선수가 네, 이제 동점골을 냈는데요. 네, 지소연 선수의 네, 지소연 선수를 왜 손흥민이라고 불리는지 이 경기에 딱 나오네요. 네, 중국 선수한테도 피지컬이 안 밀리고 네, 공을 잘 뺏어냈어요. 공을 잘 경합해주면 잘 뺏어냈고 네, 물론 다른 선수들이 투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지는 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네, 세계 어느 나라는 똑같거든요. 투지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거는. 자,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개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피지컬 차이예요. 얼마나 공을 소유해 주는가. 이게 중요한데 네, 그러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네, 이제 지소연 선수가 잘 이제 고봉을 볼을 간수해주고 측면에 뛰고 있는 강채인 선수한테 네, 패스해줬고요. 강채인 선수가 또 스피드로 네, 잘 이겨내면서 근데 스피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접었어요. 네, 유럽 축구에서 전형적으로 네, 많이 골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드리블로 경합하다가 한 번 접고 수비수가 나가 떨어지면은 그 상황에서 바로 슈팅해가지고 골을 넣는 거거든요. 말이 쉽지 그 스피드가 빠른 상황에서 갑자기 정지하고 턴을 돌면서 슈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잘 때렸고 반대편 네, 골문 구석으로 네, 잘 넣었어요. 네, 그러면서 동점골을 넣게 되었고요. 네, 좀 아쉬운 게 후반전 이 왕스왕 선수의 PK 골이거든요. 이 골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팀 수비수가 미스를 했어요. 이제 볼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페널티킥 박스 안에 있으니까 걷어내려고 할 때 상대 중국 선수가 먼저 네, 소유를 했었는데 그걸 네 이제 뭐지 볼 터치 안 했는데 상대 선수의 발을 걷어 차버렸어요. 네, 걷어차는 게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뭐 네, 한국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파울은 상당히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플 거예요. 예, 공중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래에서 발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맞는다. 상당히 아프거든요. 예, 엄연한 파울이 맞았고요. 오심이 아니었어요. 물론 경기 자체에서 오심이 약간씩 보였거든요. 그 오심이 뭐 중국한테도 몇 번 있었지만 우리나라한테 많았어요.
특히나 결정적인 오심이 많았는데요. 뭐 어쨌든 네, 왕수왕 선수가 네, 일단 골을 네, 넣으면서 2대1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심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거 뭐지? 네, 후반 막판에 한번 PK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네, 물론 네, 왕수왕 선수의 그 PK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보였어요. 우리 팀 선수가 이제 발을 이제 아래에서 걷어찼고 네, 파울이 확실히 맞았고 눈에 잘 보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치만 네, 이번 그 마지막에 그거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었어요. 핸드볼인데 눈에 잘 안 보였는데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면은 손에 완전히 맞았거든요. 그래서 VAR이 만약 있었다면은 물론 여자 축구에는 아직 VAR이 없지만 네, VAR이 있었다면은 네, 만약 있었다면은 네, PK도 선언될 수 있다. 네,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아쉽고요. 네, 1대2랑 2대2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또 이게 우리나라 원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홈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원정 와가지고 지금 2점을 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원정 가서 1대0으로 이기면은 원정 다득점으로 중국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중국을 이기려면은 2대0으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2대1로 가서 연장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네, 펠레 스코어 이상. 펠레 스코어가 3대2거든요. 펠레 스코어 정도의 스코어가 나거나 그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 골 차 나거나 연장전 가거나 골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양 팀 다 엄청 많이 나거나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건 일단 당연해야 돼요. 네, 중국 원정 가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네, 스코어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남은 하나의 티켓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요. 네, 일단 다 안 끝났어요, 아직. 2차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1차전엔 중국이 잘했지만 2차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네,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축구인으로서 네, 스포츠맨십이죠.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아 근데 스포츠맨십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중국이 우리나라 원정 와서 상당히 태도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뭐 일단 기사에서도 경기도 시작 안 했는데 지소연 선수가 뭐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뭐 중국 입국을 거부하겠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양성 판정 받으면 출전은 못하지만 치료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국가에 입국한 이상. 근데 정말 어이없는 입국을 거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진짜 네, 그 이상한 소리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국 신문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대를 비하하는 발언도 했고 네, 기사를 좀 봤어요. 정말 어이없는 기사더라고요. 이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정말 어이가 없는데 경기 내용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후반 막판에 드러났거든요. 물론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끄는지. 왜 노골적으로 끄냐면요. 우리나라 선수 반칙을 해가지고 이제 네, 프리킥을 찰렸는데 선수가 없어요. 프리킥 찰려는 선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간을 끌기 때문에 천천히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이없어요. 프리킥 준비 다 됐는데 다 이제 저쪽에 가 있는데 전작 프리킥 차는 선수가 없습니다. 뭔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올림픽 리우 올림픽 때 온두라스전 8강 경기죠. 그 경기에서 온두라스가 네, 시간 끄는 거 이상으로 시간을 끌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못해가지고 골을 먹힌 거 맞는데 그 다음에 중국의 행동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콜린베 감독님도 영어로 된 소리, 뭔 소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화가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어로 뭐라 하면서. 네, 그럴 정도로 콜린베 감독님이 되게 신사적인 감독님이에요. 되게 위트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도 한국말 먼저 배우려고 하고 좀 적극적으로 다 하려는 좀 이제 좀 진보적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신사적이고 그런 편인데 그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거는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이 아무리 여자 축구에서 중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중국은 중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결과 뭐 어쨌든 2대1로 패배하게 되었고 자 화요일날 열리는 2차전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꼭 2차전 경기 우리나라 축구 제가 한번 예상해 보기로는 2대0 2대0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2차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골만 넣고 잘 막아낸다는 그 생각으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골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괜히 무리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오늘도 좀 아쉬운 게 공격은 잘했는데 이번 1차전 경기도 너무 좀 슈팅을 막 때렸어요. 어느 정도 좀 이제 빌드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반 막판은 좀 급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물론 급해지면 슈팅을 때려야 돼요. 뭐 아래에서 괜히 볼 돌리는 것보다는 슈팅을 때리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이제 뭐 패스를 이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강팀이 아니거든요. 강팀의 조건 중 하나가 팀이 위급 상황이어도 끝까지 이제 처음에 페이스를 잃지 않고 처음에 폼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팀이 강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2차전 경기 대표팀 여러분 남은 경기 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퇴근합니다. 빠이.